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와 스페이스X 관련된 이야기, 일론 머스크 얘기죠.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이야기들, 경쟁사들 이야기와 자꾸 댓글에 알루미늄 배터리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한 리뷰 페이퍼, 리뷰 논문 하나를 좀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좀 보충 설명이죠. 댓글을 보니까 이거 무승부난 건데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이게 뭐 면할 수 있는다는 그런 뉘앙스, 저에 대한 이제 비판적 의견이 있었는데, 아니 파는 물건이 잘못된 거를 일론 머스크가 증명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을 사는데 이거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로 얘기하면은 그럼 네가 증명해봐. 너 증명 못하지? 그러니까 그럼 빨리 사.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여러 번 찾아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중론이 이게 증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페이크 어카운트가 있는지 지금 누구도 정확히 모르는데,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이거 쓰는 바로미터나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트위터는 네가 쓴 툴이 너도 보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냐? 라고 이제 다시 되묻죠. 그리고 막판에 트위터의 이게 본심인데 자꾸 이걸로 머저 딜을 깨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지. 이건 no reference다.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이거는 역으로 그 봇 어카운트로 역으로 찔렀습니다. 어큐즈를 한 거죠. 그러면은 트위터가 이거 증명을 해야 됩니다. 트위터한테 이상하다고 이미 일론 머스크 한번 걸었을 때 트위터가 나 5%밖에 안 돼. 이건 통상적인 거야. 그게 이미 패착이었던 거죠. 많은 소셜 미디어들이 이거를 정확히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이걸 알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광고를 맡기고 도대체 이 플랫폼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지, 뻥튀기 된 넘버를 알고 싶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좀 뻥튀겨져야지 이 플랫폼한테 좋은 건데, 트위터가 좀 더 악용한, 왜냐면 뒤에 보면은 SEC 파일링에도 이게 손을 대더라고요. 팬분들이나 찾아서 SEC 파일링에 이 봇 어카운트에 대해서 조금씩 수정을 하고 있는 게 좀 들통이 난 게 좀 드러나가지고, 이거는 좀 참 안타깝죠. 초장부터 좀 솔직하게 했으면은 피해가 덜하고, 오히려 일론 머스크를 이 바인더로, 이미 바인더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약이 미국은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건 어느 정도 커밋먼트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코네물에서 법적으로는 사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물론 이제 치명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일론 머스크가 몰랐을 리는 없는 것 같은데, 시작했을 때 뭐 다른 댓글 의견들, 주식시장이 이제 내려갈, 저도 뭔가 다른 거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제가 조사해 보니까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이런 논문들도, 이거 2017년도 논문인데 옛날부터 이걸 어떻게 카운트할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론 조작, 그리고 트위터가 다른 플랫폼 대비해서 좀 심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글자 수 제한도 있고, 한 번 의견을 표시하는데 이런 유튜브 같이 거대 데이터가 아니라 조금씩 간편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영상도 링크라든지 짧은 거 위주다 보니까 트위터가 더 이걸 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트위터가 좀 핫했고요. 이거는 다시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트위터가 내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미 디펜스를 했기 때문에, 그럼 증명해봐. 너가 잘못 썼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너도 5% 미만인 거를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의 중론은 아마 5% 미만은 아닐 거라는 게 거의 대부분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트위터가 이 프레임을 깨려고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이미 여기에 걸려들어서 쉽지가 않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일론 머스크의 단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바인드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 근데 제가 법적 전문가는 그냥 이런 뉴스 기사에 있는 정도라서 그게 좀 제가 취약해서 좀 이렇게 나름 그래도 균형 잡게 하려고 했던 거지. 볼 어카운트만 보더라도 이건 완전 트위터가 제가 볼 땐 많이 몰렸습니다. 이거를 진짜 확실히 증명할 만한 무언가를 트위터만 아는, 이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데, 이걸 아마 운영하는 회사는 어느 정도는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다각도로 이 데이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 깔 수는 없었겠죠. 회사의 기밀도 있고 이랬을 테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트위터가 증명을 해야지 서로 증명 못해서 계약이 무승부다. 이거 본 어카운트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보니까 확실히 트위터가 이건 불리하다. 굉장히 불리하다. 다음은 요청해주신 알루미늄 배터리입니다. 알루미늄으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모든 좀 기본적인 화학을 좀 아시면은 이게 다 이온화 경향도라든지 고등학교 때 약간 그런 거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자마다 전자를 얼만큼 좋아하고 이게 잘 받아들이고 주고받고 뭐 그 성질에 기반해서 사실상 이론적으로 거의 모든 원자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경제성이 있냐, 그리고 우리가 쓸 만큼 프랙티컬 하냐의 문제겠죠. 여기 보면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칼슘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징크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칼슘으로도 배터리가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리튬, 이제 소디움을 조금, 나트륨 조금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알루미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나름 이 캐패시티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밀리암페어 아워당 그램을 보면은 나쁘지 않죠. 뭐 리튬 정도는 안 되지만 당연히 나쁜 편이 아닌데 이게 제일 짱이죠. Earth crust abundance라고 해서 얼만큼 풍족하냐,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름 이런 볼륨메트릭 캐패시티도 이거는 암페어당 리터입니다. 펄 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부피당이죠. 여기서 압도적인 모습을, 그러니까 나름의 무게는 아니지만 볼륨에 있어서 나름 막대한 이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랑 지구상에 넘쳐난다. 그리고 각종 이런 화학식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배터리 반응을 이끌어낼 건지 이미 옛날부터, 이 리뷰 페이퍼도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한 거다. 다만 프랙티컬하게 할 수 있냐라는 게 문제죠. 여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점은 싸고 많고, 그리고 나름 하이 에너지 덴시티죠. 좋은 점 많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배터리가 훨씬 좋은 점이 많은데, 여기는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일렉트로라이트이 문제더라고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직 프랙티컬한 수준에는 오지도 못했다. 갈 길이 여기도 멀다. 각각이 이런 문제들을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일렉트로라이트를 소금이나 그냥 솔트죠. 칼륨을 이용한 솔트를 이용해서 180도에서 몰튼 솔트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룸 템퍼처로 내리는 거죠. 룸 템퍼처 아이오닉 리퀴드라고 해서 이게 연구가 상당히 진전됐고, 올게닉 체인을 메틸리미다졸리움 그쵸, 이거 엄청 체인이 이런 원에칠 3 이게 아유팩nem인데 이런 긴 올게닉 체인들을 막 붙여다가 이걸 이제 대체해서 온도를 낮추려고 노력을 엄청 했더라고요. 그래도 갈 길이 이런 다른 문제들, 배터리 연구가 다 비슷비슷하고요. 당연히. 그리고 리튬에서 적용했던, 여기 리튬 설퍼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알루미늄 설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에서 배웠던 모든 기술을 여기다 다 총망라해서 페이퍼를 엄청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튬에서 해먹었던 거 알루미늄이랑 바꿔가지고 모든 검출 다 했는데, 이제 어디가 문제가 나는 그 비중이 좀 다를 뿐 다 비슷비슷하더라. 그리고 챌린징한 거에도 똑같이 덴드라이트, 제가 예전에 엄청 많이 얘기했던, 구독자님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이드 리액션 이거 다 아실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슬로우 솔리드 디퓨전이라든지 이게 야금야금 요런 문제들, 서페이스 패시베이션 필름 이거는 뭐 리튬에 똑같죠. 이리서블 페이스 요런 비슷하니까 큰 트렌드는, 문제점은 비슷한데 웨이트 밸류가 다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갈 길이 멀다. 나름 장점이 있지만 연구를 많이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서 이것도 이제 몇십 년 쌓이면은 충분히 대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간은 석유도 부족하지 않고요, 자원도 넘쳐나고, 리튬 너무 비싸고 뭐 어떻게, 굉장히 생각보다 인간의 과학기술의 능력이 정말 뛰어나고, 다시 돌아와서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 앞으로 CEO들의 덕목은 기술은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된다. 아니, 트위터가 이렇게까지 디펜스를 못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볼 어카운트 카운트한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그렇게
이건 좀 기술적인 면에 그런 어떻게 카운트할 건지에 대한 IT 쪽에서는 굉장히 핫한 이슈였는데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그 근간이 되는 기술 혁신이라는 게 이런 데서도 법적인 문제에서도 이게 어쨌든 다른 면도 봐야 되지만 아까 그 바인더라든지 그렇지만 그 근간이 되는 그 핵심적인 아주 코어한 게 기반이 돼서 이거는 유니크해서 이걸 막기가 참 어렵다라는 게 이런 기술 흐름에 대해서 참 정확히 알아둘 필요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은 스타링크 얘기입니다. 스타링크 잘 쓰고 있습니다. 참 그 신기하죠. 아무 데서나 하이스피드 인터넷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뭐 물론 가려지면 안 되긴 합니다만 제한 요건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전 제너럴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무가 있다든지 이러면 영향이 좀 있긴 한데 뻥 뚫린 공간에 그냥 놓으면 아무데나 그냥 인터넷 잘 되거든요. 이게 지금 속도가 지금 현재 200mbps인데 1gbps로 이제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지금 FCC가 지금 주파수 대역을 지금 요 문제가 많았었죠. 근데 이게 아마존이랑 같이 아마존도 쿠이파라는 걸 지금 런칭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같이 좀 여기서는 마음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FCC랑 잘 얘기를 해서 지금 벌써 속도가 여기까지 이 가격에 이 정도면요 지금 케이블 인터넷을 위협하고도 남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별로 기존 통신업자한테 위협이 안 된다는 엄청난 제가 댓글을 받았지만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빠르게 변하는지. 우리는 기술 시대에 살고 있고 이번 기술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많은 것들이 논문에 근간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IT 버블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버블이 좀 심했는데 요즘 느낌은 좀 다른 게 옛날에 그렇게 한 번 된통당해서 근데 위기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아는 위기는 절대 안 옵니다. 경제적으로 제가 보니까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큰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순환 곡선이라든지 반복은 되지만 그걸 자세히 뜯어보면은 알던 걸로는 촉발되는 그 원인이 우리가 알던 거로는 오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은 그거에 대한 방비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걸로 당하지 결과는 근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똑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술적인 거에 있어서 이것도 똑같이 순환은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이런 기술들이 기존의 학계에서 터져 나오던 논문을 근간으로 이제 산업화해도 되겠다 해서 나온 것들이 상당수라서 그냥 단순 버블로 치부하기에는 큰 이 웨이브가 약하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앞선 기술을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게 다시 한번 저런 법정 싸움에서도 좀 느껴지고 여러 면에서 느껴지고요. 스페이스X가 한국하고 또 별개는 아닌 게 댓글도 알려주셨지만 한국의 이 달 미션, 문 미션, 오비털 그 위성 다누리 쏘는데 스페이스X 로켓이 팔컨 9이 런칭이 되는 겁니다. 지금 스페이스X가 로켓 쏘는 비용을 너무 혁신적으로 낮춰줘서 평소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주 산업에 발을 못 들이고 그냥 숟가락만 빨던 나라들도 숟가락을 얹을 수 있게 이 로켓 쏘는 비용이 정말 너무 무시무시하게 관리도 힘들고요. 근데 이걸 혁신적으로 낮춰주니까 정말 많은 나라들이 이런데 동참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를 열어준 거에 스페이스X의 또 공헌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주 개척이 활발해질 것 같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스타링크가 허용이 되는데 위성은 엄청 지금도 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 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반사 좀 줄여가지고 지금 하늘에서 너무 우리가 우주 관측하는데 방해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줄이는 지금 개선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세틀라이트이 지금 부족하죠. 그렇게 쏘고 있지만 지금 그리고 이 턴어라운드도 엄청 빨라졌습니다. 지금 또 계속 그것도 줄고 있고요.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두세 번 끼켜야 그 정도였는데 이게 더 빨라지고 있죠. 계속 이게 줄고 있습니다. 엄청 무시무시하게. 그래도 위성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캡을 걸고요. 250GB로 이제 데이터를 제한을 걸고 대신에 반값으로 해줄게. 그러니까 50유로로 월당. 그러면서 지금 프랑스에 스타링크를 뿌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론 머스크 말대로 테슬라도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기업이 전 세계에서 정말 most valuable 컴퍼니들이 되는 거를 막을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미국에 대한 이 시장성은 어마무시하고요. 한국은 못 느끼지만 진짜 초고속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나라, 미국 내 지역도 많고 나라도 굉장히 많고요. 이 땅덩이가 좀 큰 나라들은 분명히 소외된 데가 많고 그런 데는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솔직히 현재 이거 돈 낭비인데
도시로 완전 한복판으로 오는 바람에 좀만 외곽으로 나가도 의미가 있을 텐데 한복판에 비싼 돈 쓰면서 이게 살다 보니까 여기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유튜브 덕분에 저도 이렇게 그냥 체감을 하는 거죠. 해봐야겠다라는 원동력을 얻어서. 자, 마지막은요, 제가 했던 얘기인데 로이터가 뒤늦게 오늘 기사를 냈는데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미리 예측이 가능한데 그 대신 기사를 이렇게 낼 때 이분들은 더 상세히 조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감사드리고, 70%의 전기차 모델이 지금 현재 그 텍스 리폼 되면요 해당이 안 될 거랍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기존 회사들 이거 난리 났다고. 지금 해보니까 70%랍니다. 그럼 토요타, 포드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한다는 계획만 거창하지.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테슬라가 공장, 단일 공장으로는 최다 규모로 셀 플러스 팩도 미국 내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물론 테슬라라고 안전한 건 아니죠. 그 얘기도 했었죠, 제가. 근데 요게 차츰차츰 이제 80%로 갈 때 문제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테슬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하면 되는데, 이 법안에 조만친 의원님도 강력히 아주 찬성을 해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정치권 얘기를 물어보니까 이게 개선되기가 쉽지 않아서 자동차 회사들은 발등에 불이 엄청 떨어졌다. 엄청 더 큰 로비를 하시던지, 뭔가 뾰족한 수를 하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못 받는, 이거 그러니까 정말로 댓글대로, 아니 정치권에서 테슬라 주식을 몰래 뒤에서 다 사셨는지, 이거 이상하게 테슬라를 너무 도와줍니다. 이건 정말 큽니다. 다시 봐도 흘러가는 게 이미 제가 예견한 대로 고스란히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더 놀라웠던 거는, 요건 생각을 못했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그것도 이제 보조 혜택을 주죠. 그래서 제가 좀 전기차 팬이 입장에서 좀 안타까웠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도 생각보다 중국제나 중국 원료에 많이, 중국이 다 해먹는 시장을 제가 얘기를 했죠. 그 한국 배터리지만 까보면,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도 그래파이트는 중국제를 쓰니까요. 근데 여기서 만들고,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많은 포션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몇 년 지나면 이게 80%라서, 그러니까 그 비율을 높이는 거에는 좀,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더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근데 현재 조만치님도 이거를 너무 강력히 지지해서 지금 이거를 브레이크를 걸어줄 의원이 없습니다. 일단 드러나기로는요. 물밑에서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쉽지 않다. 거기다 토요타는, 근데 조만치님 뭐 친환경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분도 미국 정치권의 모든 의사들이 이게 단합되는, 양당 합의가 되는 게 자국을 위한,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지 딴 나라에서 만들어 갖고 받아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맞받아쳤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정치색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 논조가 그건 그냥 만장일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내가 봤을 때 미국에서 이거를 더 일으켜야 되고 미국 걸 더 써야지 딴 나라에 휘둘린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럽습니다. 그리고 토요타의 리콜, 이거 아예 차를 다시 사겠답니다. 지금 휠 볼트가 이거 흡사 테슬라랑 초기 비슷한 문제인데, 내연기관을 백날 잘 만들어도 전기차는 안 되는군요. 역시 이게 배터리가 밑에 무거운 데 있다 보니까 이런 하부 보강이라든지 바퀴에 좀 보강을 더 세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은 있었지만 실제 만들어 보니까 이게 아닌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량 리콜을 하고, 이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심지어, 왜냐면 여러 가지 뭐 혜택도 있더라고요. 요건 좀 좋았더라고요. 토요타가 EV고 차징 스테이션을 이제 일정 기간 공짜로 이제 좀 혹은 이제 보조해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그리고 이런 리콜, 전량 리콜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안 들면 차를 다시 사주는데 업 한 42,000달러 정도. 참 그래서 안타깝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연기관을 엄청 밥 먹듯이 잘 만들던 회사도 전기차 들어오면 해봐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양산이 그거 하나 이렇게 바꾸는데 참 다시 한번 양산 너무 지겹죠? 근데 어렵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